추경호 기각입니다. 네, 추경호 기각. 이거 같이 보시죠. 추경호 의원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유,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오늘 새벽 한 5시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추경호 의원 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 될 것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 봐라. 이거 잘못된 수사잖아.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이야.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또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구호를 외치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글쎄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3차례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원식 의장이 투표를 개시하겠다, 투표장에 본회의장으로 오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당사로 모이라는 그런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진술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도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피해자도 있는 것이고요. 고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 입장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제기하여서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간의 행적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수상한 거고 방해했다라는 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송 변호사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 자체가 대단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때가 됐죠. 그리고 특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서 기각되고 있는 것도 그런 무리한 수사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영장 기각이 됐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2회 기각이 됐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를 그 양평 공무기구 개발 비리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역시나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특검은 9명이나 구속영장 줄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검의 논리가 왜 무리한가 하면은 애초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검토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은 국회법상 주어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헌상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에서 성립 요건인 직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방향을 선회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간 것인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최하가 징역 5년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한형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실 범죄 혐의의 소명이 되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앞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열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네.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법원에 선고받으러 나갈 때 민주당 국회의원 70명씩 도열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추경호 의원의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 역사적 책무 네. 이런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볼 일도 아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의 영장만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영장 기각도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인즉슨 무리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했었던 이유가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계엄 1년 또 마침 오늘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메시지가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 아까 저희 살짝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이 이 구치소에서 있는 동안 직접 와서 이 추 의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희 메시지 나온 거 있을까요? 네.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내란몰이 멈추지를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메시지 자체는 요 상황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구치소 앞에서 한 얘기긴 한데 매일경제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국힘 추경호 영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속영장.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데 사실 이 기사는 여기보다 요걸 보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요 밑줄을 좀 볼까요? 장 대표는 3일 계엄 1년과 취임 100일을 맞은 데 대한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별도로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송 변호사님, 그럼 구치소 앞에서 한 얘기, 이건 독재에 대한 저희가 좀 증명을 한 겁니다라는 취지의 그 얘기 외에 오늘 메시지가 없고 기자회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라는 거죠.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당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계엄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도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 주관으로 인해서 그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구라도 우리 당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비상계엄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거듭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떠나갔던 민심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또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가 짧게 덧붙이면은 그 사회심리학자 아론 라자르가 사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사과한 뒤의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흔히 과장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하면은 마치 더 정치적으로 구석으로 내몰릴 것처럼 우려하는 정서도 존재합니다만 사과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번, 3번, 10번, 20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는 저희가 아까 이 밑줄을 봤었죠. 일단 오늘 기자회견은 예정이 돼 있지 않고요. 메시지를 낼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에도 사과의 의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윤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볼까요? 사과문 초안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지금 사과문이 작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거냐, 사과 다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은 이 과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입장이고요. 사과는 해야 되는데 절연은 아니다가 있고요. 사과도 하고 절연도 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 변호사님, 소장파는 3번 사과도 하고 절연도 하겠다라는 건데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자꾸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려고 할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도부랑 소장파의 입장이 다르면 이건 분당 수순이냐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분당까지는 아니고 다만 지금 민심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책임성을 발휘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이 좀 다른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동아일보 보도에 나와 있는 그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재선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아 의원 강원도, 권영진 의원 대구, 그리고 이성권 의원 부산, 조은희 의원 서울, 또 엄태영 의원 충북 이렇게 곳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각자의 지역 민심을 수렴해봤을 때 계엄에 대한 사과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그분들의 그 의사는 어떤 분당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국민의 의견을 민감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지역을 두고 있는 재선급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 대표가 책임성 있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을 안다면 장 대표가 메시지를 사과의 뜻을 담아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근데 이건 사실 송 변호사님의 입장인 거죠. 이런 분위기가 실제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인 건지 실제로 장 대표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낼지 메시지의 사과의 의미가 담길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뭘까가 주목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사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달 28일이었었나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조희대 사법부로 이제 화살이 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현선 변호사님. 그럼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어떤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가 지난 6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동일한 판사입니다. 그것부터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지극히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쾌하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영장 전담 재판부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 내란몰이를 1년 동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연시킨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사법부였습니다. 지금 단죄의 시간이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판결 1심 선고가 아직도 나지 않고 있어요. 앞서 변호사님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과거 살펴보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에 관련된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선고까지 8개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군사 반란이 성공했던 군사 반란 아니었습니까? 이것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6시간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시간 계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선고를 못하고 있다. 결심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사법부가 굉장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전단 재판부를 통해서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란 관련된 각종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 없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시간 계엄이나 2시간 계엄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해서 그 부분 살짝 좀 정정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재판이 늦어지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봐라. 추경호 이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결국 조희대 사법부로 여권의 어떤 이 화살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가 예정이 돼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부 요인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오부 요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재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사실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다 이제 여권 인사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조현선 변호사님 오늘 혹 오찬에서 추 의원에 대한 기각이가 나올 것이냐 조 대법원장은 또 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중요한 안건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오부 요인 간의 그런 오찬의 분위기고요. 어떻게 보면 대화와 통합, 화합의 그런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자리에서는 좀 겸허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심하게 저조하다는 그런 그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히 콕 집어서 그 이슈가 언급은 안 되겠지만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점심에 어떤 이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